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기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랜저를 찾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차피 인수를 하긴 할 거지만 초기에 비용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선택지도 원하시나요? 그리고 이왕 받는 김에 혜택도 많이 받고 또 간편하게 구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품을 찾으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아차가와와 롯데렌터카가 함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완전히 변신한 그랜저를 리뷰해드림과 동시에 또 쉽고 빠른 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는 롯데렌터카의 인수형 상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2달치 렌탈료를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자, 먼저 이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플레어스 커넥트가 추가된 페이스리프트된 그랜저, 저희가 프리미엄 등급 기준으로 가솔린 차량 20대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렌터카 중에서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인수형 상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부와 다르게 취등록세와 같은 초기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오직 렌탈료만 부담하시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매 과정이 굉장히 쉽고 간편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월 렌탈료가 59만 9천 원으로 정말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달치의 렌탈료는 저희 아차가와 채널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고객들에게 제공해드렸던 연 1회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라든지 방문 정비 서비스는 또 동일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좀 그랜저에 관심이 있으셨다 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부로 이용을 했을 때보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초기에 드는 비용이 아예 없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세금을 챙겨야 되는 번거로움도 없겠죠. 게다가 위 조건은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보통 세금을 포함해서 이 초기 부담 비용이 몇백에서 1,000만 원까지도 부담을 하시게 되는데 이 인수형 상품을 선택하시면 정말 월 납입료만 신경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정말 크게 덜 수 있고 좀 간편하게 비용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통해서 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그랜저의 장점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또 그동안 그랜저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로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그랜저가 신차가 출시된 이후에는 재고가 넘치는 상황은 아닐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준비해둔 차량은 일주일 안에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아직 공식적인 출시 전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은 구형 모델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항상 저희가 이 롯데렌터카와 함께 좀 좋은 기획형 상품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여러분께 이 극강의 가성비로 또 좋은 인수형 상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플레어스 커넥트가 추가된 그랜저 어떤 점이 바뀌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구독, 좋아요. 사실 저희 아차가와 채널에서 7세대 그랜저 풀체인지가 됐을 때부터 그랜저는 정말 트림별로, 엔진별로 다양한 리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페이스리프트된 그랜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시승차를 이렇게 블랙잉크 차량으로 받았을 때 특히 그랜저의 매력이 더 도드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좀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디자인까지 변경되고 나니까 훨씬 더 젊고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있는 그릴이 이렇게 통으로 원형으로 쭉 나와 있었던 방식이라면 이번에는 안쪽으로 한번 꺾였다 나오는 실루엣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실루엣이 둥근 실루엣에서 좀 더 날렵한 실루엣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릴 타입도 메쉬 그릴 타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고 또 고급스러운 매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랜저의 상징이었던 이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더 베젤리스 타입으로 변경이 되면서 훨씬 더 얇아지고 또 길어지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이 측면 뒤쪽으로 사이드 리피터가 추가됐어요. 사이드 미러 쪽에 달려 있었던 방향 지시 등을 추가로 나타내주는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왜 기존의 제네시스에서 보여줬던 쭉 이어지는 그 램프의 라인을
모델을 그랜저에서도 이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두 줄이라면 이제 그랜저는 한 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훨씬 더 고급차의 느낌을 내주고 있고,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현대차가 확실히 그랜저를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역시 갈수록 차체의 크기를 키우는 그 흐름을 따랐는데요. 전장의 길이가 15mm 늘어났습니다. 사실 15mm가 내부에서 따졌을 때 레그룸이 이만큼 커진다라고 하기에는 작은 수치이긴 해서 디자인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다듬는 데에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실루엣을 완성했고, 휠 같은 경우는 지금 풀옵션 차량을 저희가 캘리그래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사이즈인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무광 타입으로 이렇게 블랙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시크한 매력을 높여주고 있는 역할을 해줘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전면부의 그 그릴 쪽 디자인이 너무 예뻐졌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지만, 이 뒤에서의 변화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금 저희가 켜놓은 이 방향지시등인데요. 기존의 그랜저는 이 방향지시등이 이쪽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래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턴시그널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예뻤지만, 아래쪽에 있었다 보니까 확인하기에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리어램프 아래쪽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여기 있는 게 적당하지 않나 하는 그 위치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보시면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리어램프도 훨씬 더 얇아졌어요. 앞쪽까지 이어지는 느낌으로 아까 사이드 리피터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랜저가 중후한 매력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탔을 때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랜저의 트렁크는 넓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어요? 앞뒤 양옆으로 전부 넓은 트렁크 공간감을 자랑합니다. 제법 큰 이 장비들을 넣어놨는데도 남는 공간이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외관도 다듬었지만 실내 변화가 정말 크거든요. 2열로 가보시죠. 구독, 좋아요. 네, 항상 그랜저라고 하면 소렌토와 함께 이 베스트 패밀리카 1, 2위를 다투는 차인 만큼 2열에서의 거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전장의 길이가 늘어난 건 15mm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간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운 수치라 공간이 더 많이 좋아졌다는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얼마나 고급스러워졌고 얼마나 디지털화가 됐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랜저는 원래도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고급을 상징하는 차잖아요. 그래서 실내가 항상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랑했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는 훨씬 더 그 느낌이 커졌습니다. 일단 패턴이 변경됐어요. 이런 격자무늬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각의 형태가 들어가게 됐는데, 도어 패널 쪽도 그렇고 시트 쪽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같은 이 격자 패턴이 들어갔는데, 여기 일단 도어 패널 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패턴이 들어감으로써 좀 더 캐주얼해진 느낌도, 영해진 느낌도 드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또 옛날에 좀 택시에서 본 것 같은 그런 패턴인 것 같다는 느낌도 동시에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는 또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께는 예전이 더 나은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고, 저는 근데 이 차가 지금 내부가 다 블랙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봤을 때 이 패턴 자체가 크게 튀지 않고 예전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라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영해지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옵션을 추가하면 선커튼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양들을 갖추고 있는 차기 때문에 고급감에 있어서는 이제는 거의 제네시스급을 노릴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들어가 있는 우드 장식이라든지 또 이렇게 조작했을 때 컵홀더가 나오는 움직임이라든지 여전히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고 있는 그랜저입니다. 그리고 이번 격자 패턴이 들어가면서 아래쪽에 깔려있는 이 매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격자 패턴이 들어간 채로 깔려 있어요. 근데 이 매트의 소재 자체는 예전에 뭐 마이바흐나 이런 고급차를 탔을 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들부들한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바닥을 보더라도 여전히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2열에서 느껴지는 좀 큰
차이는 이 비전 루프에서 오는 것 같아요. 비전 루프는 단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글레오를 불러서 이 밝기 자체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글레오 비전 루프를 불투명하게 바꿔줘.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불투명하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루프를 불투명한 상태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가 그냥 루프인 것보다는 개방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또 감성까지도 누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비전 루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실내를 이제 럭셔리한 라운지처럼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현대차의 의지가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2열보다도 1열이 핵심입니다. 바로 플레어스 커넥트가 추가됐다라는 가장 큰 테마가 적용이 된 게 1열이잖아요. 어때요? 디스플레이가 일단 예전에는 뭐 어떤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가 각각의 다른 정보들을 담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하나의 거대한 중앙 디스플레이에 모든 정보들이 다 통합된 채로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리뷰를 해드렸던 신형 아반떼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 플레어스 커넥트지만 가운데에 이렇게 큰 화면이 들어있고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살펴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테슬라에서 봤던 비슷한 느낌이 난다는 걸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사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 플레어스 커넥트라는 건 이젠 차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을 조작하듯이 간편하게 이 안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건데 AI 에이전트의 기능도 훨씬 더 강화를 해서 갈수록 더 알아서 많은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는지를 굉장히 이제 고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다 조작하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바깥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이라든지 풍량이나 온도의 조절 버튼, 비상등은 밖으로 나와 있다는 점은 좀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라든지 나머지 디자인들을 좀 다 가리고 안쪽으로 감춰두는 그래서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디자인으로 완성을 했고요. 예전에는 여기 사이를 좀 비워놓는 듯한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간결하게 단순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뭘 올려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대신에 보기에는 훨씬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각지게 깎지 않고 둥글게 모든 모서리들을 처리해서 바깥에서 나오는 그 그랜저의 디자인과 통일감이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해줬고요. 모든 것들의 조작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런 걸 열고 닫는다든지 시트를 앞뒤로 움직인다든지 할 때의 느낌조차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움직여서 이 차는 정말 플래그십 세단이다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기어 노브도 이렇게 예전 벤츠가 가지고 있던 아래 위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하게 돼 있어서 그 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는 현대차를 타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항상 좀 가늘고 연하게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보시면 이쪽 아래쪽으로도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 대시보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형태로도 은은하게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춰주고 있어서 실내의 그 라운지 같은 느낌을 훨씬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그래피 트림 같은 경우는 또 고급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의 착장감이라든지 만졌을 때의 감촉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이번 그랜저 같은 경우는 약간 버건디빛을 띤 새로운 컬러로 또 실내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색을 했을 때는 이제 강렬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개성 있는 포인트들까지도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 앞에 여기 사이에 있던 클러스터 화면을 위쪽으로 아예 상단으로 세웠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핸들에 어떻게 보면 가릴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거를 극복하긴 했어도 어떻게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반영되는 내용들이 좀 중첩되게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할 바엔 그냥 없애든지 아니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플레어스 커넥트 같은 경우는 정말 스마트폰처럼 차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에 띄울 수 있는 화면의 레이아웃까지도 마치 스마트폰 화면에 설정을 하듯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2열에서 비전 루프를 설명하면서 글레오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글레오를 부르고 이제 명령어를 말씀해 주시면 웬만한 것들은 사실 글레오를 통해서 다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설정을 바꾸고 싶은데 이게 어느 버튼을 들어가서 어느 탭을 눌러야 하지? 이런 게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글레오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운전 중에는 아무래도 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똑똑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AI 에이전트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구독, 좋아요. 이제 페이스리프트된 그랜저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벤츠처럼 기어노브를 바꿔놓은 게 엄청 편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엔 좀 이제 와이퍼 때문에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손에 익으면 엄청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도 뭐 기존의 파워트레인과 구성은 동일합니다. 2.5 가솔린, 3.5 가솔린, 3.5 LPG,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파워트레인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차체와 샤시를 강화해서 노면 충격에 있어서의 적응력을 더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실제로 있는지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2.5만 돼도 저는 이미 충분히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3.5로 가시면 진짜 엄청 시원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차는 지금 2.5에 캘리그라피 풀옵션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여기 있겠지 하는 정보들이 이젠 여기가 아니라 이쪽 안쪽으로 옮겨왔다 보니까 이 안에 있을 텐데 어디 있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찾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지금 설정으로는 이 앞쪽에 떠있는 화면에는 정말 간단한 정보들만 들어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랜저가 예전에는 좀 무른 승차감? 부드러운 승차감이 굉장히 강조되는 차였다면 이번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무른 데서 오는 출렁거림? 그런 느낌을 훨씬 더 줄어들게 보완을 했는데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트림부터는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에서도 확실하게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저희 PD님이 1열에도 타고 계시고 2열에도 타고 계신데 2열에서 느끼셨을 때도 확실히 그런 꿀렁거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승차감이 확실히 고급스러워졌다. 그게 체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원한다면 아예 이렇게 덮어버릴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차에는 일단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확실히 현대차에서 그동안 제공하던 후측방 카메라가 이쪽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나오니까 화면이 좀 더 시원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아예 다 덮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일부만 나오는 방식이라서 좀 더 방해받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그랜저가 뭐 외관도 그렇고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글레오? 네, 말씀하세요. 이따가 비가 올까? 오늘 강서구 공항동은 비가 올 확률이 30%예요. 몇 시까지 오냐고 물었잖아. 글레오? 네, 듣고 있어요. 비전 루프 열어줘. 글레오 비전 루프 완전히 다 열어줘. 스마트 비전 루프는 이미 열려 있어요. 아, 이게 다 연 거야? 아, 이런 모든 대화를 해주진 않는구나. 글레오, 스마트 비전 루프는 몇 단으로 열려? 지금 스마트 비전 루프는 전역 기준으로 켜진 상태만 확인되고 몇 단으로 열렸는지 단계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요. 6시까지 상암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해야 돼? 현재 위치에서 상암까지는 6.7km 거리이고 약 20분이 걸려요. 오후 5시 40분쯤 출발하시면 6시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좀 F로서 공감을 못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촬영을 하던 도중에 이제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 모델이 미국 생산판 한정으로 자율주행 규제가 풀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 생산 모델도 언제 풀릴까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걸 넘어서 이제 현대차도 자율주행 기술을 최대한 도입하려고 할 텐데 언제쯤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꽤 걸리지 않을까요? 사실 현기차는 자율주행을 한다기보다는 보조 기능까지만 여태까지 조작을 해와서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시승을 하면서 이 플레우스 커넥트를 체험해보는 건 처음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걸 인식하는 건데 조금 미흡해요. 실제로 이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는 걸 보여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어디에선가 사람이 감지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건데 나중에는 이런 것도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훨씬 더 정교해지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보입니다. 네,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그랜저의 시승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 그랜저가 일단 외관에서 굉장히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예쁜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이미 많은 분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새롭게 야심차게 출시한 이 플레오스 커넥트,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하드웨어는 준비가 다 됐지만 소프트웨어가 아주 많은 업데이트를 거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얼마나 발전을 할 수 있을지 가 좀 기대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확실한 건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비교적 많은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그 오른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이 있을 만큼 상품성이 강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저희가 또 이렇게 상품성이 강화된 그랜저와 함께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초기 비용 부담이 없는 상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랜저에 그동안 좀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꼭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하이브리드도 출시가 될 거고 저희가 시승 리뷰도 전해드릴 텐데요. 그때도 확실히 자세한 리뷰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